자, 살아있는 생명체, 비누, 그리고 휘발유. 이 셋의 공통점이 뭘까요? 전혀 관련 없어 보이죠? 근데요, 놀랍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 자신부터 우리가 매일 쓰는 물건들까지 세상의 거의 모든 걸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답니다. 네, 바로 유기화학의 세계로 떠나는 여정입니다. 한때는요, 이게 무슨 신비로운 생명력 같은 걸로만 설명되던 미지의 영역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딱 하나의 원소, 바로 탄소의 이야기로 바뀌게 됐는지 그 놀라운 반전을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생명력이라는 오래된 개념에서 시작해서 유기화학의 진짜 주인공인 탄소를 만나볼 거고요. 이 탄소가 왜 그렇게 특별한지,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뭔지 알아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기화학의 언어까지 살짝 맛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생명력입니다. 모든 건 하나의 거대한 미스터리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옛날 1770년대에는요, 과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생명체에서만 나오는 뭔가 특별한 물질이 있다. 베리만이라는 사람이 이걸 유기물이라고 부르면서 생명체 안에 있는 어떤 신비한 생명력이 있어야만 만들어진다고 주장했죠. 이 생각이요, 거의 50년 동안 과학계의 정설이었어요. 그러다가 1816년에 슈브르엘이라는 사람이 동물 지방으로 비누를 만들면서 이 믿음에 살짝 금이 가긴 했지만 그래도 생명력 이론은 아주 굳건했죠. 하지만 바로 1828년 이 모든 걸 한 방에 뒤엎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 실험이 역사를 바꾼 겁니다. 화학자 벨러가요, 생명이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무기물, 그러니까 사이안산 암모늄을 그냥 가열했을 뿐인데 세상에 놀랍게도 생명체 안에서나 만들어진다고 믿었던 유기물, 요소가 떡하니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 생명력이 없어도 유기물을 만들 수 있다고? 당시 과학계는 정말 엄청난 충격에 빠졌죠. 오랜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탄소의 발견으로 넘어가 볼까요? 벨러의 실험 이후에 과학자들은 이제 유기화학이라는 이 커다란 암호를 풀 새로운 열쇠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벨러의 실험이 있고 한 20년쯤 지난 1848년에 윌리엄 브랜디라는 사람이 이렇게 딱 선언을 합니다. 이제 유기화학이랑 무기화학을 명확하게 나눌 수가 없다. 이 한마디로 생명력이라는 오랜 신화는 공식적으로 끝이 난 거죠. 그럼 신비한 생명력이 아니라면 대체 유기물이란 뭘까요? 과학자들이 찾아낸 답은요, 정말 충격적일 만큼 간단했어요. 바로 탄소 화합물을 연구하는 학문, 이게 유기화학의 새로운 정의가 된 겁니다. 맞아요. 맨 처음에 제가 질문드렸던 생명체, 비누, 휘발유, 이 모든 걸 관통하는 단 하나의 공통점, 그게 바로 탄소였던 거죠. 탄소가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자, 보세요.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모든 화학물질 중에 무려 95%가 탄소를 기반으로 한 화학물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는 화학의 세계는 사실상 탄소의 세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니, 대체 탄소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특별한 대접을 받는 걸까요? 그 이유를 궁극의 조립블럭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주기율표를 보면 그 비밀이 딱 보입니다. 바로 저기 사해족에 자리 잡고 있죠. 이 위치가 정말 절묘한데요. 이 덕분에 탄소는 손을 최대 4개까지 뻗어서 다른 원자들과 아주 안정적으로 결합을 만들 수가 있어요. 바로 이 4개의 손, 이게 바로 탄소를 특별하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그래서 흔히 탄소를 화학의 레고 블록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탄소는 자기 자신하고도 엄청 단단하게 결합해서 길고 튼튼한 사슬이나 복잡한 고리 모양을 척척 만들어내거든요. 거기다가 수소나 산소, 질소 같은 다른 중요한 원소들하고도 아주 쉽게 손을 잡아요. 바로 이 능력, 이것 때문에 우리 생명체를 포함해서 진짜 상상도 못할 만큼 다양한 분자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럼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 탄소 레고 블록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간단한 구조, 알케인을 한번 만나볼게요. 이 알케인이라는 건요, 유기화학의 완전 기초, 알파벳의 A 같은 존재예요. 오직 탄소랑 수소, 딱 이 두 가지로만, 그것도 가장 단순한 단일 결합으로만 연결되어 있죠. 왜 포화탄화수소라고도 부르냐면 말 그대로 빈틈없이 수소로 꽉꽉 채워져 있어서 그래요. 자, 가장 기본 블럭부터 볼까요? 탄소 딱 하나짜리 바로 메테인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연가스의 주성분이에요. 여기에 블록을 하나 더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 탄소 2개짜리 에테인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하나 더 추가하면요? 그렇죠. 프로페인이 됩니다. 이제 패턴이 좀 보이시죠? 정말 레고 블록처럼 탄소를 하나씩 하나씩 연결할 때마다 완전히 새로운 분자가 뿅 하고 탄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순한 탄소 사슬이 우리 생활이랑 얼마나 가까운지 아세요? 이게 정말 신기한데요. 탄소 사슬이 짧으면 바비큐 해 먹을 때 쓰는 프로페인 가스처럼 기체가 되고요. 사슬이 조금 더 길어지면 우리가 자동차에 넣는 휘발유 같은 액체가 돼요. 그러다가 훨씬 더 길어지면 우리가 피부에 바르는 바셀린처럼 끈적한 물질이 되는 거죠. 단순히 사슬의 길이가 달라졌을 뿐인데 물질의 상태가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정말 놀랍죠? 자,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유기화학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셨으니까 이 세 개의 언어를 배울 준비가 다 되신 거예요. 유기화합물 이름들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다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이 표가 그 암호를 푸는 로제타석 같은 거예요. 이름 맨 앞에 붙는 이 접두사들이 탄소 원자가 몇 개나 있는지 알려주는 신호거든요. 예를 들어서 메스는 하나, S는 둘, 프로프는 셋 이런 식이죠. 자, 그럼 이 규칙을 한번 써먹어 볼까요? 여기 어떤 분자가 있는데 탄소가 3개가 쭉 연결되어 있다고 쳐볼게요. 자, 첫 번째 탄소 수를 세요. 하나, 둘, 셋, 3개죠. 두 번째, 표에서 3에 해당하는 접두사 프로프를 찾습니다. 세 번째, 이게 단순한 알케인이니까 이름 끝에 에인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프로프 더하기 에인, 바로 프로페인. 와, 이제 여러분도 유기화학자처럼 분자 이름을 읽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쉽죠? 오늘 우리는 유기화학이라는 게 결국 신비한 생명력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탄소의 이야기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보세요. 탄소랑 수소, 이 둘만 가지고도 이렇게나 다채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해요. 만약에 말이죠. 이 탄소 파티에 산소나 질소 같은 새로운 손님들을 초대한다면 과연 얼마나 더 복잡하고 얼마나 더 놀라운 분자들이 탄생하게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를 유기화학이라는 훨씬 더 거대하고 흥미진진한 세계로 이끌어 줄 겁니다.